AI로 배우는 영어 라이팅 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 영어 라이팅에 활용할 수 있는 AI 툴의 영작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영작에 활용할 수 있는 총 7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기능은 번역 기능, 첨삭 및 피드백 기능, 그리고 바꾸어 쓰기 기능입니다. 영작 툴 중에서는 번역과 자동 문법 교정기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3강에서는 이러한 기능들, 즉 번역 기능과 첨삭 및 피드백 기능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차례로 예시와 함께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바꾸어 쓰기 기능과 AI 학습 마무리 단계에서 중요한 AI 학습 로그 작성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번역 기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번역기 사용 시 주의점과 학습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내 생각을 영어로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무조건 번역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 학습을 위해 번역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몇 단어라도 좋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본 후 번역 결과물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우리말식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바로 오역에 주의하시는 것인데요. 번역기를 사용하실 때 번역하고자 하는 한글 문법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신 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은 주어나 목적어가 문맥상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웠다 라는 문장이 우리말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라는 그런 대상, 목적어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결국 바가지를 당한 것은 나인데요. 이것을 구글 번역기에 검색해 보시면 The taxi driver got ripped off 라고 해서 마치 택시 드라이버가 바가지 씌움을 당한 것처럼 오역이 됩니다. 국내 번역기나 생성 AI는 이러한 오류를 더 잘 처리하는 편이지만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이 복잡할 때가 많고 기계 번역의 오류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한글 문법을 다듬어서 문장의 의미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쓰시고 오역에 주의하시면서 여러 툴을 교차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언어 고유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관용적 표현들은 번역하게 될 경우는 직역이 되어서 어색한 번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속이 까맣게 탔다라는 한국적인 표현이 있을 때 그것을 직역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 쓰지 않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관용적 표현들은 번역을 피하시고 대체적인 표현, 예를 들어 매우 마음이 상하다 등의 표현을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 영어식 관용적 표현을 따로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들 중에는 번역이 불가한 저희가 인풋을 통해서 번역을 거치지 않고 학습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기를 통한 학습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리딩, 리스닝 자료를 통한 인풋 학습 또한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번역기를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 AI가 다양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활용하셔서 번역할 때 여러 버전들을 비교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번역기가 단일 결과물만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생성 AI가 지니고 있는 큰 장점인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같은 메시지를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으므로 표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번역 결과가 문어체나 격식체로 나올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요. 일상 표현이나 회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구어체 표현을 달라고 추가적으로 요청하셔서 비교해 보시거나 어떤 표현이 가장 자주 쓰이는지를 묻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학습을 위한 번역기 사용을 위한 두 번째 팁은 한국어와 영어 차이를 인지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2언어 학습자로서 영어를 사용할 때 직역을 피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어식 사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의역되는지를 알고 사용하면서 번역기 결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대강 이런 4가지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순의 차이, 두 번째는 문맥 의존성의 차이, 세 번째는 중심 품사의 차이, 그리고 사물주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자, 먼저 어순인데요. 한국어식 문장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어순이 이제 문장의 어순이 바뀔 때에도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되죠.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나는 좋아해 등등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에 반해서 영어식 문장은 고정된 어순이기 때문에 I like
like you와 you like me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문맥 의존성의 차이인데요. 한국어식 문장은 문맥 의존성이 강해서 생략이 가능하고 또 유추가 가능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식 문장은 그런 점들이 약하고 명시되는 것, 또 명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장의 모든 그런 요소들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점심 먹었니? 라고 하면 네가 점심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치가 되지만 영어에서는 Did you have lunch? 라고 꼭 이제 누구인지 you라고 하는 그 문맥상의 주어를 갖추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심 품사의 차이인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식 문장에는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플러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에 중점을 갖게 되는데요. 영어식 문장은 반대로 명사의 중심을 갖게 되어서 대상에 중점을 두고 명사로 축약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가 참 잘 먹는다 라고 했을 때 she is well 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she is a good eater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명사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물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아닌 사물주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그런 문장이 되는데 반해 영어에서는 사물주어가 특히 문어체에서 많이 쓰이고 우리가 오형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장의 형식이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그 강연을 듣고 이러이러하다고 생각을 했다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 주어를 쓸 텐데 영어에서는 The lecture made me think 라고 해서 그 강연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목적은 이런 궁금한 영어 표현을 번역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령어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지만 다양하게 한번 써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버전을 먼저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Translate the following in, 그 다음에 3 versions, 4 versions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을 요청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순으로 in order of increasing difficulty라고 하시면 쉬운 순서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explain their differences in meaning 이 의미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번역 또 이제 Korean translations 요청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번역기 사용하실 때에는 먼저 스스로 표현을 떠올려 본 후 그 다음에 오역 가능성에 주의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서 표현력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차이점들을 인지하면서 학습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 챗GPT에서 번역기 사용의 예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 라이팅을 배우는 것은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다 라는 문장을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자기 스스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표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긴 주어, 영어 라이팅을 배우는 것, 이렇게 긴 주어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힘들다라는 표현, 보람 있다는 표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실제로 한번 이제 챗GPT 상에서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요. 자, 베이직 버전, 쉬운 버전부터 중간 버전, 어려운 버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게 되고요. 제가 3가지 버전을 요청했기 때문에 3가지 버전이 나오고 또 의미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AI 영작 기능은 첨삭 및 피드백 기능입니다. 아마 AI를 영어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이 첨삭 기능일 텐데요. 단순히 내가 틀린 부분을 교정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학습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첨삭 및 피드백과 관련된 영작의 개념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AI를 활용해야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AI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목적으로 AI를 활용하실 때 교정하고 수정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많이 틀리는 문법의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을 이해하시고 쓰셔야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학습 순서와 전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영작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쓴 후에 다듬는 과정을 가리킬 때 수정, 교정, 피드백 등 이런 개념들을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요. 비슷한 말 같지만 개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개념의 차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정은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내용 구조, 명확성, 통일성 등 상위 레벨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법의 교정은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이죠. 문법이나 맞춤법, 문장 구조 등의 측면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해서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피드백은 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독자가 전반적인 평가나 영역별의 평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글을 쓴 저자가 반복적인 수정과 교정 과정을 거듭하면서 글을 계속해서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수정과 교정의 영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서로 다른 레벨의 수정, 교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수정은요, 내용의 사실성, 타당성, 관련성, 완결성 등을 저희가 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저자가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많겠죠. 또 다음으로는 구조적인 수정인데요. 구성은 어떤지, 논리적인 흐름이나 통일성, 같은 주제에 대해서 통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등등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일적인 레벨의 수정은요, 간결성이나 명확성, 표현의 적합성 등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시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문법적인 정확성, 단어의 선택, 구두점 스펠링, 용어의 일관성 등 그런 틀린 부분들을 잡아주는 교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 문법 교정기, 특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무료 버전의 툴들은요, 바로 이 마지막에 제시 레벨에서 문법적인 교정이나 구두점, 철자법 등의 교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법 교정을 받을 때 주로 어떤 오류들이 고쳐지는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오류에 관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잘 알려진 한 예시를 들자면 다음 7가지 정도의 오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구조 자체가 틀린 것인데요. 주어나 목적어, 동사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문장 구조의 오류가 많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색한 단어, 적합하지 않은 그런 단어를 썼을 때의 문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있고 또 시제, 현재나 과거 시제 혹은 현재 완료 시제 등등 시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명사의 단복수형, 우리나라 언어에 이게 없기 때문에 단복수형이 틀리는 이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수동태나 능동태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구두점, 관사, 어나, 더 같은 그런 관사라든지 지시사 같은 것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고쳐지는가를 알고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명작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쓰기 후 과정에서 저희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AI의 첨삭 및 피드백 기능을 활용할지 구체적인 활용법과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령어부터 살펴보면은요, 글을 발전시키는 것이 일단 저희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교정의 명령어 또 수정의 명령어를 이런 예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교정을 할 때는 proofread 혹은 edit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쓸 수 있는데요. 또 이때 중요한 것은 proofread가 라고 하는 이 교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어가 edit이라는 그런 명령어에 비해서 훨씬 더 교정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쳐주는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다면 edit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를 쓰셨을 때는 교정폭이 좀 더 크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revise라고 하는 수정할 때 쓰는 이런 명령어는 훨씬 더 교정폭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틀리지 않았지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표현을 제공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정폭의 차이점도 이해하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정하실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갖다가 붙여넣기 하신 후에 그 전에 이제 proofread 아니면 edit my text and explain each edit 각각의 edit된 부분들을 설명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할 때에는 can you revise the following in terms of 라고 하신 다음에 명확성, clarity, 일관성, coherence, 통일성, unity, 격식성, formality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영역별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 경우에는요, 스스로 수정을 해보신 다음에 결과물과 비교를 하시는 것이 실제 영어 학습 면에서 이제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AI로 피드백을 받는 명령어를 살펴볼 텐데요.
자, 명령어 예시로는 give me feedback on my writing. 자, 나의 writing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영역별로 in terms of content, 내용이죠. organization, 구조가 되겠고요. word choice, 단어 선택, sentence flow, 문장의 흐름들, mechanics, 철자법이나 구두점, 그리고 grammar, 문법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피드백을 달라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또 더 추가하고 싶은 영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explain them with specific examples, 구체적인 예들과 함께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어들을 실제 사용하실 때에는요, 학습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에디팅을 받을 때에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첨삭된 부분을 확실히 알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첨삭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왜 틀렸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영작 학습을 위해서는 틀린 이유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함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Q&A 기능을 사용하셔서 첨삭 설명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마리에서 제공하는 그런 첨삭 설명들은 매우 간단한 편이고, 또 생성 AI가 이제 준 그런 설명들이 너무 간단하거나 혹은 너무 어려워서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성 AI의 강점을 이용하셔서 추가적인 예문 요청하시고 추가적인 설명 자료 이런 것들을 요청하셔서 충분히 내가 첨삭된 내용, 틀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AI를 친절한 튜터로 활용하는 동시에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글의 틀린 부분을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틀리지는 않았지만 더 잘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피드백 기능을 사용해서 더 넓은 범위에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알고 내용이나 구조나 어휘나 문법 등 세부 영역별로 피드백을 얻고 다시 글을 수정해 보시는 것이죠. 자, 이때 영작 학습을 위해서는 AI에게 내 대신 수정을 해달라고 바로 요청을 하기보다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스스로 수정을 해보신 다음에 AI 결과와 대조를 해보거나 아니면 수정이 제대로 잘 되었고 틀린 부분은 없는지 에디팅을 다시 받아서 학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실제 챗GPT의 예를 보면서 이런 첨삭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단계 첨삭 내용을 표시하는 단계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챗GPT를 사용하시거나 현재 가능한 그런 생성 AI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교정된 부분에 대한 첨삭 표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첨삭을 명시화해주는, 표시해주는 기능이 추가될 수 있지만 현재 무료 버전에서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챗GPT용 첨삭 표시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바로 이 EditGPT라고 하는 그런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챗GPT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상단에 EditGPT라고 하는 버튼이 뜨게 되고요. 챗GPT 에디팅을 요청한 후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하단에 보시는 대로 첨삭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챗GPT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브라우저 버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교정한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AI 첨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영어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한글 번역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proofreading, 틀린 부분만을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위에 있는 EditGPT 프로그램을 깔고 위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설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원래 문장과 고쳐진 문장 그리고 어떤 설명을 줄 수 있는지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에는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죠. 왜 틀린가? 왜 다른가? 또 이런 문법적인 요소가 왜 필요한가 등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들을 요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에서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on my people around 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한국어로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변으로는 전치사가 2번 이렇게 쓰일 필요가 없고 문장이 어색하고 의미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the people around me라는 표현으로 이제 고쳐준 것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my people은 안 되고 the people이 나은지 이것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he people을 썼을 때는 my people을 썼을 때와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좀 더 일반적인 의미를 가리켰을 때는 the people을 쓸 수 있다라는 식의 이런 자세한 설명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틀렸던 한 단어 한 단어라도 그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저희 챗GPT를 활용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피드백을 영어로 영역별로 달라 내용이나 구조나 단어 선택이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자, 이렇게 명령어와 아까 말씀드렸던 명령어와 함께 이 뒷부분에 문장을 내가 썼던 그 글을 갖다가 붙여넣기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역별로 내용 부분에 있어서 구조 부분에 있어서 또 단어 선택에 있어서 등등등 피드백을 주게 되고요. 또 한글로 번역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등등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스스로 한번 수정해 보시고 수정 결과를 다시 한번 교정받아 보시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AI로 글을 교정받고 에디팅 받고 또 Q&A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발전 방향을 찾고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영어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바꾸어 쓰기 기능인데요. 우선 바꾸어 쓰기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바꾸어 쓰기란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바꾸어 쓰기의 원리는 글에 이제 문장에서 유의어를 사용하든지 품사를 바꾸든지 어순을 바꾸어서 다시 달리 표현하든지 아니면 문장의 구조를 수동태에서 능동태 등등으로 바꾸어서 달리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바꾸어 쓰기를 유심히 학습하시다 보면은 표현력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paraphrase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실 수도 있고 그 외에 rewrite이나 rephrase라고 하는 그런 유사 개념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rewrite이나 rephrase 같은 경우는 문장의 퀄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까지 있어서 수정의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AI를 활용한 바꿔쓰기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여기에서의 이제 paraphrase는 문장 단위의 글을 바꾸는 것 외에 텍스트 전체, 텍스트 레벨에서 글 전체를 변형하는 것까지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체 표현을 바꾸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르나 톤, 문체, 난이도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어체였던 글을 스피킹으로 구어체로 바꾸는 그런 이제 기능들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글의 바드나 아까 소개해드린 에딧 GPT의 웹 브라우저 버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바꿔쓰기 기능을 만들어 놓아서 쉽게 버튼만 누르면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짧게 길게 아니면 더 캐주얼하게 아니면 더 프로페셔널 격식체로 이제 전문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능으로 해놨는데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영작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버튼을 눌러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챗GPT의 명령어를 스스로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목적은 대체 표현을 조사함으로써 표현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명령어의 예시를 볼 수 있는데 대체 표현의 경우에는 rewrite the following in 5 different ways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rewrite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in increasing order of difficulty 더 복잡한 난이도 순으로 그렇죠? 이 쉬운 순서에서 어려운 순서대로 이렇게 쓰실 수 있고 rewrite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 대신에 paraphrase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most natural to you 가장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을 한번 골라주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르 변형에 있어서는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있는 이 텍스트를 daily journal, 그쵸, 일기문으로 바꿔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길이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장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은 바로 스피킹 자료로 쓰실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 뒤에 오는 그런 텍스트를 갖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것을 다이얼로그로 대화문으로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해보시면 스피킹할 때 같은 내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예를 들어서 a dialogue between friends 라고 하시면 친구들 간의 다이얼로그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대체 표현을 학습함으로써 표현력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챗GPT 상에서의 예를 보겠는데요. 자, 어렵게 글을 쓰시고 난 후에는 그것을 그냥 쓴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썼던 글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것을 친구 간의 대화로, 예를 들면 만들어 달라라고, 여기서는 college friends, 대학교 친구들 간의 이제 대화라고 정의를 놨는데요. 그렇게 되면 같은 내용을 대화문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등등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한글 번역과도 함께 이제 제공을 해서 실제로 내가 말하려고 했던 그 표현을 구어체로 왔다 갔다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서 표현력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 AI 학습 로그 작성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학습 로그란 내가 작성한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하고 영작한 내용에 대한 교정, 피드백, 바꾸어쓰기 등의 결과물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목록입니다. 바로 기록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작성한 영작의 내용은 실수나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 영어 학습을 위한 최고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고쳐진 내용을 비교 대조하면서 noticing the gap, 즉 그 차이를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고요. AI를 글을 고치고 난 후에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고친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궁금했던 내용, 그리고 새로 배운 부분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보시고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확인하거나 조사해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는 것이죠. 학습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인지와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 인지 학습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포맷처럼 왼쪽에는 직접 작성한 부분, 원본, 그리고 오른쪽에는 수정본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배치한 후에 첨삭받은 여러 부분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꼭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첨삭을 통해서 알게 된 틀린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작하면서 궁금했던 Q&A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그리고 또 패러프레이징, 스피킹 자료로 바꾸면서 내가 새롭게 배우게 된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전 방향이죠.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발전 방향들을 꼼꼼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수업에서 학생분께서 작성하신 이런 로그인데요. AI 사용 과정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지식은 흩어져 버리기 쉽기 때문에 AI 역시 호기심에 한두 번 사용하고 끝나기 쉽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흩어져 버리는 지식이 아닌 남는 지식, 나를 위한 지식으로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강 강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영어 라이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능 중 매우 중요한 기능들이죠. 번역 기능, 첨삭 및 피드백 기능, 바꾸어쓰기 기능을 살펴보았고, 또 마지막으로는 AI 학습 로그 작성법을 통해서 꼼꼼히 정리하며 학습하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AI 자기 주도 영학습을 주제로 이제까지 배운 다양한 영작 기능을 실제 영작 단계별로 활용하는 방법과 영어 일기 쓰기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피킹 학습을 위해서 연계적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맞춤형 영어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